자, 이번 시간에 무효 취소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인데, 무효는 법률행위가 무효란 얘기는요, 성립을 했단 얘기야, 안 했단 얘기야? 성립은 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요. 불성립 부존재. 그럼 존재하지 않는데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지도 않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는데 무효다 유효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없어. 없는데 뭐 무효다 유효다 이럴 수가 있어요. 무효다 유효다라고 하는 건 존재하고 있어야 무효, 유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취소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행위 무효든 취소든 일단 성립을 한 겁니다. 성립을 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걸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거 보셨을 겁니다.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효력이 소멸하는 걸,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걸,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경과되면 취소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겨요. 기본적인 차이는 얘는 효력이 없죠. 여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건 취소하지 않으면 영원히 유효입니다. 근데 얘는요, 그냥 영원히 무효입니다. 영원히 무효입니다.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거예요. 이 무효도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런 말의 의미는, 여기서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런 말의 의미는 어떤 법률행위가, 둘 사이의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 이게 무효나 또는 취소가 됐다. 라건데 이 무효 취소가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같으면, 이게 만약에 절대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전혀 보호가 안 되면 이건 절대적인 것이고요. 혹시 상대적 무효 또는 상대적 취소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고, 즉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으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 그때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적인 건 무조건 여기 보호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언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가 돼요. 나중에 제가 이거 암기시킬 거야. 비통, 착사가.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에 하나 나오고, 미성년자에서 하나 나오고, 비통, 착사강 여기서 한번 나올 거고요. 비통, 착사강.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계약 해제. 이렇게 미성년자, 비통, 착사강, 계약 해제 여기서만 나와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자, 머릿속에 이제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뭐 여기 있는 내용 막 암기하고 이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개념 정립이 잘 돼야 돼요. 둘이 어떤 법률행위 했답니다. 어떤 사람들 둘이 법률행위 했는데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대요. 근데 매수인이 이게 무효 취소, 이게 확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얘기지. 그럼 제3자가 생겼죠. 제3자는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될 걸 전혀 몰랐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제3자가 보호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의의 제3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였다. 그럼 제3자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상대적 무효 또는 상대적 취소였으면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엔 보호가 된다고. 그럼 상대적 무효 또는 상대적 취소는 뭐냐? 어떤 게 있느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제한 능력자에 하나 나오고,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3자가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건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고,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럼 이건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여러분이 진짜 수업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 좀 착한 마음이 있어요. 선의의 제3자 나오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우리 착한 사람이 있어갖고. 근데 그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야. 민법에 착한 놈, 나쁜 놈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민법엔 아는 놈 모르는 놈밖에 없어요. 선의 제3자라고 해서 그거 착한 사람 아니에요. 앞에 뭔 일이 있었는지 뭣도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좀 띨띨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선의가 될 거요, 악의가 될 거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선의가 될 겁니까? 악의가 될 겁니까? 예, 민법 할 때는 악의가 돼야 되는 거야. 시험 보러 갈 때 선의로 갈 거요, 악의로 갈 거요. 겁나 악의로 가야죠. 완전 악의로 가야지. 다 알고 가야죠.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예. 그래, 악의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 사람이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둘이 계약 매매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어요. 근데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누구 것처럼 보여요? 을 것처럼 보이죠. 갑은 또 우사가 있대, 우사. 예, 우사가 있다. 얘 왜 USA가 왜 우사야? 예? 미국 왜 소가 많잖아. 그 소집도 많아서 우사요. 이거 세종대왕이 다 정해주신 거야. 우사 그래요. 아, 우사 너무 우습잖아요. 그러면서 와갖고 세종대왕한테 우리가 앞으로 300년 후에 나라 하나 만들 건데, 니네 나라 소 많다며. 예, 그럼 우사로 해, 우사. 우사 했더니 가서 우사 너무 간단해갖고 좀 창피한데 다시 한번 좋은 걸로 하나 좀 지어주세요. 그때 세종대왕 한글 만들려고 막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지어. 그래서 이게 아무렇게 된 거야. 그쵸? 걔네들 한국말 발음은 아메리카요? 이러고 이렇게 됐던 거죠. 하여튼 우사 갔어. 그럼 한국에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지 이름으로 등기까지 하고 이거 관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진짜 등기도 얘 이름으로 돼 있고 얘 것처럼 보이니까 병이 샀다고. 병이 사갖고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요. 이건 무효잖아요. 왜 무효야? 산 적 없어요. 등기소를 위조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진정한 등기라고 믿고 얘도 또 샀죠. 얘는 소유권이 없어요. 등기 무효 등기야.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한 적이 있어 없어요? 얘가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죠. 근데 나중에 갑이 돌아와가지고 병한테 야, 내 집이 왜 네 이름으로 돼 있어? 소유권 반환해 라고 소송 제기합니다. 근데 얘는 전혀 몰랐다는 거야. 그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갑이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완전 선이라니까. 돌려줘야 되죠. 왜 돌려주지? 보호가 안 되고 제3자가? 보호 규정이 없잖아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야, 그래야 보호가 되는데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고. 그럼 제3자 보호 규정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걸 알아야 어느 정도 될 거거든요. 그게 미성년자 쪽에 있고, 그다음에 비통착사 강에 있고, 계약 해제 소급표 이렇게 해서 7군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 보호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병이 안타까워 죽겠죠? 병이 안타까워 죽겠는 거야. 이게 또 그럼 병 저 어떡하지? 그럼 누구 믿고 거래하지? 앞으로 막 이제 불안해, 모든 거래가. 이 정도까지 하는 놈 별로 없지만 법리를 따질 때 그런 거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갑. 예, 여러분이 갑인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여행 잠깐 갔다 왔더니 어떤 놈이 등기소를 위조해갖고 제3자에게 팔아 드셨다고. 그 사람이 와갖고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비우시오. 그럼 얘들아 짐 싸자 그러고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권을 양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고, 소유권 없이 등기 갖추고 있으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인 거예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라고. 근데 이 등기를 유효라고 믿고 산 사람이 있죠. 유효라고 믿었으니까 이게 무효란 사실을 몰랐으니까 선이잖아요. 선의의 제3자고, 얘는 등기 서류 확인하고 샀기 때문에 무과실이라고도 또 추정이 돼요. 선의 무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보호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이렇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하는 건 제3자가 생겼을 때 제3자가 선이면 이 사람은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보호가 되는데 이건 언제냐?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에 비통, 착사, 강 이래서 암기시킬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한 능력, 그래서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그래서 묶어줘요. 나중에 암기.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것도 제가 암기시킵니다. 강의원, 확, 백삼, 백사 이러면서 요거는 지금 뭐라 그러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아시죠? 강의원은 한의원인가 봐요. 근데 확, 겁도 없이 백삼, 흰삼 파는 건 괜찮죠? 근데 백사, 흰뱀 팔다가 걸리면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절대적 무효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암기시킬 거라고. 아시겠죠? 제가 그냥 맹목적으로 맹탕으로 막 이상한 말 만들어서 암기 안 시킵니다. 절대. 자, 좋습니다. 그래서 무효 보니까 뭐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적 행위 쭉 해서 나오는데 이거 지금 필요 없어. 나중에 제가 암기시키는 거 딱 코드 만들어 갖고 해드리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비진위 표시. 아까 제가 여기서 비통 이랬잖아요. 비진위 표시, 통종호의 표시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다라고 하는 거. 무효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무효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여기 있는 애 있잖아요. 여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무효 원인을 몰랐다. 즉 선이라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싹 다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싹 다 이후의 법률관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 무효는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있고 그 자가 무효 원인을 몰랐다. 즉 선이란 얘기죠. 선의인 경우엔 그에게를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즉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무효 효과, 법률 행위가 무효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유효인 줄 알고 이행을 했대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돌려 받을 건데. 근데 이미 이행을 해줬다, 넘겨줬다, 급부해줬다. 그럼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려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 물건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제가 이게 무효인지 모르고 산 거야. 무효인지 모르고 샀으면 제 마음에 들게 이렇게 좀 자르기도 하고 좀 뾰족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되돌려진다라고 하는 거 모르고 내가 취득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라고 취득했으니까 여기저기 나눠주기도 하고 내 손에 맞게 이렇게 갈기도 하고 변형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무효라고 확정이 됐다? 그럼 남아있는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당이득을 돌려줄 때 선의의 수익자, 선의의 취득자는 현존이익, 이게 되돌려줄 걸 몰랐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의의 수익자라고 하죠. 악의의 수익자는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원래 내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받았다는 거지. 받았는데 여기저기 잘라주고 지 맘대로 갈았다. 그러면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싹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행된 부분은 수익자가 돌려줘야 되죠. 이걸 얘기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해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크게 해보세요. 항상 크게 해요. 부당이득 반환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부당이득 반환 그래도 누구도 쳐다보는 사람 없지만 전철 타고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자리 비켜준다 그랬죠? 아, 여기로 앉으시라고 편찮으신 것 같고. 오늘도 전철 탔는데 아유 웬일인지 또 자리가 하나 새 정거장 가니까 자리가 생겨갖고 앉았어요.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 기둥 옆자리 있잖아요. 맞은편에 이제 임산부석인데 어떤 여자분이 섰는데 앉아있는데 앞만 봐도 임산부 같지는 않은데 그 앉아있더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탔는데 여기 편말이 있더라고. 난 그것도 처음 봤어요. 임산부 편말이 있는데 그분이 서 있는데 눈 감고 안 있나. 아 근데 이제 약이 좀 올라갖고 내가 그래서 거기 임산부 서 있어요. 그랬더니 눈 감고 안 떠더라고. 그때 옆에 남자가 툭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쓱 보더니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니 나가더라고. 그래. 저기 또 그걸 잘 못 참아요. 그런가. 내 자리 양보해 줄까 그러다 아주 버르장한 머리 없는 저걸 양심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은 여성이 좀 보호해야 돼. 특히 임신한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 보호해야지. 남자들은 그 고통 잘 모르거든요. 같은 여성이 보호해야지. 그 뭐 하는 짓이야 그거에 앉아가지고.
하여튼 거기만 앉으면 왜 이렇게 졸린지 사람들이. 눈 감고 그죠? 예. 자, 좋습니다. 자, 이미 이행된 부분은 돌려줘야 된다. 선의의 수익자, 현존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된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 부당 이득 반환. 다시 한번 합니다. 뭐라고요? 예, 부당 이득 반환할 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요. 근데 무조건 이게 다 적용되는 거 아니고 또 예외도 있긴 있어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첩에게 줬다는 게 첩계약의 대가로 줬던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급분은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거든요. 그건 또 못 돌려받아요. 예. 좋습니다. 취소도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자의 의사 표시가 절대적 취소 사유고 나머지 차고 사기 강박이다라고 해서 비통 착사강 이러거든요. 한번 쫓아해 볼까요? 비통 착사강. 나중에 가면 비통 착사강 그런다고요. 이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이렇게 할 거라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봐,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뭐 시키면 쪽팔려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비통 착사강 해봐요. 예, 이게 자꾸 이렇게 비통 착사강. 그럼 이제 뭐 전철 타고서 이렇게 하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 여기서 크게 비통 착사강 시키는 대로 해야 유리한 거야. 시험장 가고 팍팍 떠오르면 정말로 쭈삣쭈삣한 거고.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취소하기 전엔 유효지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죠. 얘도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달라요. 근데 여기도 또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남아있는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선악불문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그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돌려준다 그랬죠? 선의는 남아있는 것만, 악의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언제나 남아있는 것만 돌려주면 된다. 그게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그래요. 그럼 이쪽에 볼게요. 이쪽에 와서 다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법률행위 무효 또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다의 의미는 성립을 했다 안 했다? 네? 성립은 된 것이다죠. 성립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 그러면 성립됐지만 일단은 유효였다가 취소하게 되면 뭘로 바뀐다? 무효로 바뀐다.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취소하기 전엔 정반대죠. 취소하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것까지 똑같아. 근데 여기는 첩계약,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못 돌려받고, 여기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준다. 벌써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돌려주는 일이 생기고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까지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나머지 본 수업할 때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줄쳐가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암기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 그래. 이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 유효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무효죠. 이게 법률관계가 확정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안 된 거지. 현재 유효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무효죠. 근데 무조건 취소하나? 취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취소 안 하는 이유가 나 취소 안 할래. 그 취소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거든요. 취소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말로 포기하진 않았는데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얘는 더 이상 취소 않겠구나 라고 믿게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잖아. 내가 그래서 나 취소 안 할게 라고 하면 그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또 하나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줄 알면서도 취소 안 할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당해서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사기당해서 물건 산 사람이 가갖고 야 사기꾼 너 이 자식 오늘 이행하기로 한 거 빨리 이행해 임마. 이게 사기나 칠 줄 알았지. 약속 안 지키고 있어. 빨리 약속 지켜 임마. 라고 얘기한다고. 그 얘기는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다고. 그걸 또 법정 추인이라고는 해요. 그 다음에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일단 유효인데 취소하지 않고 오랜 기간 놔뒀다가 200년 후에 와서 취소한대. 그럼 200년 거 가서 다 소급해서 무효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길게 주지 않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추3 한십 이렇게 얘기할 건데 어쨌든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요, 뭐 줄칠건 아니니까 봐요. 추인은 스스로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보이면 법에서 그거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해놓은 걸 얘기하는 거고, 제척기간,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길게 안 줘요. 이게 법률관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즉 내가 취소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안 날로부터 3년, 아니면 모르고 지나갔대요. 그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요거 제척기간 잠깐 보면, 자, 미성년자 갑이 상대방 을과 법률행위 했다. 여기 미성년자 17세예요. 17세. 그럼 취소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한번 볼게요. 취소권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그러면 이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은 얘가 19살 성년이 되면 추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날로부터 3년이다. 그럼 몇 살 되면? 22세 되면. 그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그럼 17세부터 몇 년 됐대요? 27세죠. 그럼 이날 소멸하는 거예요.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반대로 얘가 11살이었다는 거예요. 11살.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그럼 11살도 19살 돼야 추인할 수 있게 되지. 3년이다. 그러면 이건 뭐죠? 22세지. 근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11살에 했대요. 10년이면 21세. 그럼 이날 기준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이해하셨죠? 또 산수 문제 나와서 적고 싶어.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갖고 수학 이런 쪽으로는요 굉장히 반짝반짝한 거야. 이 서양 애들, 특히 동남아만 가도 이런 문제 나오면 탁 눈을 감죠. 아우, 저 사람이 왜 날 고통을 주지?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 이런 정도는, 그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취소권이 소멸한다라고 해요. 형사권과 뭐 제척기간, 이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이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취소 봤죠 지금? 법률행위 부관은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약관이다. 그래서 덧붙인다라고 할 때 계약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약관 할 때 관이야, 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법률행위 부관에는 조건, 기한도 있고 뒤에 가면 채권법에 이제 부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채권행위 할 때만 쓰는 얘기예요. 물권 채권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이건 채권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총칙에서 얘기 안 하고 우린 총칙에서는 조건과 기한인 거지. 그럼 조건은 뭐고 기한은 뭐냐?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조건이라 하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이라고 한다고.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구나. 간단해. 자, 아들이 엄마 나 노트북 하나 사줘 그래요. 노트북 사줘야 돼 말아야 돼? 게임 빵빵하게 돌아가는 280만 원짜리 노트북 사달래. 그래서 사줘야 돼요? 아니 왜 망설이고 있어요? 아까 사줘야 된다며. 그죠? 그럼 이제 뭘 걸어야 되지? 그래, 이번 시험에서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 라고 할 수 있죠. 전교에서 5등 안에 반드시 들까요? 자, 다 잘 보세요. 엄마가 지금 노트북 사주겠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냥 사주겠다고 했어요?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은 장래 도래가 확실합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불확실하죠? 요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 그럼 엄마가 사줄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마스 선물은, 크리스마스는 장래 도래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 앞뒤에 있는 말 다 빼놓고 중요한 말이 뭐예요? 불확실하다. 그럼 그게 뭐예요? 조건. 장래 도래가 확실하면 그건 기한인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커피 사주겠다고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조건이요, 기한이? 조건이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예, 그게 조건인 거야. 첫눈이 오면, 앞으로 첫눈이 오면 커피 사주기로 했대요. 기한이지. 언젠지 모르지만 첫눈은 반드시 오죠.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사주겠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진돗개가 죽으면 뭘 사주겠다? 풍산개를 사주겠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럼 이거는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이건 기한이지. 언젠가는 진돗개 죽죠. 생명은 유한하니까 언젠간 죽는 거죠. 이게 기한인 거예요. 기한. 조건 아니고. 조건 기한 대충 느낌이 오셨죠? 예, 좋습니다. 그럼 조건은 정지 조건도 있고 해제 조건도 있어요. 정지 조건은, 자, 개념만 잘 보세요.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성립 안 했으면 부존재, 불성립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조건을 붙인다는 얘기는 뭐가 있으니까 붙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갖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성립해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야? 성립해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 성립했는데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성립하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 뭐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 성립했어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될지 안 될지 몰라요.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고 불러?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고 오늘 얘기했잖아. 오늘 얘기했는데 지금 사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률행위 했고 조건 붙여놨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애가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었다는 거지. 그럼 조건 성취됐죠? 그럼 사주겠다고 한 거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사줘야죠, 무조건. 근데 엄마들이 그날 가니까 한 300만 원 넘어갔더라. 그럼 그거 사줍니까? 잘 안 사줘요. 뭐라고? 아이, 전교에서 공부 잘하면 너 좋지, 엄마 좋냐? 그러면서 안 사줘. 안 사주면 애들이 걔 공부 잘해서 성적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좋은 건 엄마야. 옆에 가서 자랑해야 되잖아. 엄마가 좋지 아들 하나도 안 좋아. 그러니까 몇 번 속잖아. 속으면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줄게. 그럼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단 사줘. 5등 안에 안 들면 반환할게.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해제 조건.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전교에서 5등 안에 못 들었다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되돌려 반납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해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어쨌든 얘네들은 성취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거야. 장래 불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아시겠죠? 뭐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원래 비소급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데, 당사자 합의로 소급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처음부터 소멸하는 걸로 정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원래는 비소급인데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때는 항상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요. 뭐 이 정도 보시고,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 이거는 판례 봐야 되는 거예요. 판례. 자, 이 판례 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 저 책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이 대학 가더니 영 공부를 안 해. 고등학교 때까지 막 코피 쏟아지고 하더니 대학만 입학하면 안 하잖아, 우리는. 이게 큰일입니다, 진짜로. 외국하고 반대야. 외국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놀고 대학을 가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 잡아. 그리고 대학만 가면 공부 안 해. 아주 진짜 큰일인데. 자, 공부 안 하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요즘 공부 안 해? 그러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다. 토익 900점 이상 맞으면 아빠가 차 하나 사주겠다. 차 하나 사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카 or 티 그러죠. 뭐 얘기했겠어, 아버지는? 그렇지, 카래야지 무슨 티겠어, 그죠? 예, 그러니까 of course 카 그랬다고. 그러니까 애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개죠. 열공을 하던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하던가, 아니면 지네 반에서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하고 집체 훈련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집체 훈련이 뭐야?
커닝 연습이지. 커닝 연습 5명, 4명 딱 골라가지고 야, 내가 이 차를 받으면 4년 내내 니네 통학시켜 줄 테니까 일단 커닝 연습하자.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애들하고 커닝 연습하는 거예요. 탁 뒤에 앉아갖고 오른손으로 여기 만지면 1번, 여기 만지면 2번, 여기 만지면 3번 뭐 이래갖고 이제 신호를 맞힌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계속해서 원수 접수하다가 우연히 같은 교실에서 시험 보면서 950점 맞아왔어요. 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아들놈이, 그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대죠. 반칙 썼잖아 지금. 그럼 애비가 어떻게 해야 돼? 아우, 그래도 성적 950이니까 차 사줘야 되겠다라고 사줍니까? 안 되죠. 성적표 찢어버려야지. 네 힘으로 공부해서 받아와라 라고 해야 된다고? 그럼 상대방 애비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열공하는 거야. 열공. 아주 그냥 코피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 그냥 코피가 맨날 쏟아져. 애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거 코피 맞아요? 코피 열심히 쏟아지고 있는 거야. 이러고 공부하고 있어요. 최근에 모의고사 보니까 맨날 990점 그냥 만점 계속 나오고 있어. 이러면 이건 900점 이상 나오거든. 그럼 내일 시험 보는 날인데 내일 마침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또 시험 본다는 거야.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12시 넘어서 12시쯤 돼서 이제 잡니다. 아버지 저 일찍 잘게 내일 7시에 좀 깨워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일 시험 보러 갑니다. 토익 시험 보러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알았다 그래요. 애비가 아침에 깨워 안 깨워? 안 깨우죠. 문 잠궈 놓고 못 나오게 하죠. 왜? 애 시험 보러 가면 쳐서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애비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시험 보러 못 가게 했잖아요 지금. 조건 성취 방해했죠? 그럼 조건이 성취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상대방 아들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아들은 눈 뜨자마자 길길이 뛰어 안 뛰어? 길길이 뛰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죠. 어디야. 그죠? 참아야 돼. 언제까지? 제대로 시험 보러 갔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즉 성적 발표일, 시험 보면 2주 있다 발표하잖아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그죠?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방해 안 하셨으면 오늘쯤 성적 발표가 됐을 거니까 오늘 차 사러 갑시다. 그래야지 눈 뜨자마자 막 길길이 뛰고 그러면 안 돼요. 맞아 죽어요. 입 다물고 언제까지? 성적 발표하는 날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시험 보러 갔어도 성적 발표가 나야 900점 넘었는지 조건이 성취됐는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성적 발표, 즉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이런 말들이 입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암기도 잘 안 돼. 그 대신 사례, 제가 이렇게 항상 모든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하고 엮어갖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짜 조건이 있어요. 가짜 조건. 가짜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면 불정무, 기해무 이래갖고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꺾기 이렇게 하는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고,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에도 무효다. 그럼 반대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서 유효다.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해놓고 꺾기 이러면서 암기시킬 건데 이건 암기가 훨씬 편해. 지금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이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거잖아요. 기한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한부 법률행위 많이 해보셨나요? 아마 굉장히 많이 했을걸요. 기한부 법률행위. 자, 우리 뭐 외국에 여행 간다, 아니면 제주도 여행 간다 그래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해야 되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뭐요? HOTEL.
HOTEL.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MOTEL. 훨씬 친숙해요? 예. 여기 갈 때 그러면 제주도 가는데 무조건 맨몸으로 가서 방 있어요! 그러고 들어갑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아이들은. 하지만 어떤 계획성 있는 사람들은 미리 예약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약한다고. 이번 추석 연휴 때 애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럼 추석 연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0일, 29일부터 뭐 10월 1일까지? 10월 1일까지. 그러면 그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하거든요. 그럼 HOTEL 시기는 언제요? 29일부터 나한테 뭐가 생긴 거야? 사용권이 생긴 거야. 언제까지요? 10월 1일까지. 그러면 10월 1일부터 나에게 사용권이 소멸해 버린다고. 이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한. 그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데,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한이라고 하는 건 소급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노트북 사주겠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주는 거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소급해서 약속한 날로 소급할 수가 있나? 기한이? 성격상 기한은 절대적으로 과거로 되돌아가는 걸 소급이라고 하거든요.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뭐 좋습니다. 여기 정도. 뭐 여기 있는 내용도 이제 판례가 좀 더 가미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넘어가시고요. 뭐 여기 보시면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랬잖아. 누구요? 아까 애비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 데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해서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들이요. 실제로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거야, 이건. 예. 자, 좋습니다. 이번엔 기간의 계산이에요, 기간.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게. 기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연속을 기간이다.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시간의 연속을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속된 시간. 이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요. 좀 길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짧으면 단위를 시, 분, 초로 주어지면 이게 기간이 좀 짧다고 보는 거고, 기간의 단위가 혹시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주어지면 이건 기간의 단위가 좀 길다고 얘기하는데, 시분 초, 저거는 시계 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시분 초, 이건 시계 보고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저걸 자연적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연적 계산이라고 할까요? 시계 보고 계산하는 걸. 시계는 뭘 보고 만든 거예요? 해 그림자 보고 만든 거잖아요. 지금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전부들 초등학교 야간 나온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래요. 시분초, 시계는 자연현상을 보고 해 그림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만들었대잖아요.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장영실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해시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게 서양보다도 굉장히 빠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만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맨날 쌈박질하고 당파싸움하고 서로 상대방 그냥 시기하고 욕하고 이러느냐고, 진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점 같은 거 외국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홍보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빠른 것들 많아요. 우리 뭐 금속 활자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오죽하면 프랑스에서 가지고 가 있었을까? 그죠? 남의 건지 뻔히 알면서도 안 내놓고 버티고, 그네들이 다 걔네들 옛날에 약탈했던 약탈 민족들 아닙니까? 자식들. 어쨌든 그래. 그래서 요거는 시계 보고 계산하는 거고, 즉시부터 계산합니다. 즉시부터 시계 보고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기간의 단위가 일주, 월, 년으로 돼 있다. 이거는 역법적으로 계산한다. 이걸 자연적 계산이라고 해요. 이건 시계 보고 계산하니까. 이거는 역법적 계산이라는 얘기는 달력을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달력을 보고. 뭐 시험엔 이게 나와요. 이게 달력을 보고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잘 나오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나오는 거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뭐 본 수업 때 하는데,
일이라고 하는 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 하루죠? 24시간인 거예요. 근데 달력을 보고 계산하면 24시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달력이 우리 집에만 있나? 달력에 무슨 시계 붙어 있는 집 손 들어봐요. 또 뭐 그런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달력에는 시간이 안 들어가 있죠. 하지만 하루는 무조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 알죠? 이것도 나만 아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24시간이야. 어쨌든 하루라고 얘기하려면 24시간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 12시부터 내일 12시까지 몇 시간이요? 24시간이죠. 그 하루 맞네. 그렇잖아요? 근데 달력으로 보세요. 오늘 12시, 내일 12시, 달력에 몇 개 찍혀? 2개 찍히잖아요. 달력에 2개 찍히죠? 그러면 1일인데, 달력 보고 계산하는 1일인데, 달력에 2개 찍히네? 그럼 달력으로 2일이 돼버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계산법을 좀 정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12시부터 하루간, 그럼 오늘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늘 안 들어가지. 초일 산입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일 0시부터 시작해서 내일 24시. 그럼 달력이 하나 찍히죠? 네, 하나 찍힌다고. 이게 원칙인데, 다만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2번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기산일이 0시부터 기산할 수 있을 때, 초일을 0시부터 기산할 수 있을 때인 거예요. 자, 오늘 12시부터 내일 12시까지라고 한다면 오늘은 0시부터 기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일을 산입하지 않았죠. 근데 단순히 9월 26일부터 하루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9월 26일은 0시부터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그건 이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9월 26일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9월 26일 12시부터 하루간 그러면 9월 27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가 되지만 아무 얘기 없이 9월 26일부터 하루간 그러면 9월 26일 0시부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9월 26일 0시부터 24시까지 해서 하루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초일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달력에 날짜가 몇 개 찍히느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 계산할 때는 무조건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연령 계산할 때 무조건 출생일 산입해요. 이거는 뭐 연령 계산할 땐 출생일 산입한다라고 해놓고 뭐 이거 저거 볼 필요 없어. 시험에 나오면 맨날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2001년 1월 1일 23시에 출생한 자가 있대요. 2001년 1월 1일 23시에 출생한 자가 있다는 거야. 얘는 언제 성년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성년 되는 날. 그럼 만 19세 되는 날 따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출생일 산입해서 손가락 하는 순간 틀려버려요.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는데 무조건 뭘 쓰면 되는 거야? 1월 1일 몇 시요? 0시 그러면 되는 거야. 출생일 산입하니까 1월 1일 0시.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 더 하면 되는 거야? 19. 19세면 성년이 되니까. 그러면 2020년 1월 1일 0시가 되죠? 예. 요거하고 같은 시점이 2019년 12월 31일 어떻게 돼? 24시. 요렇게 야비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아시겠죠? 근데 원래는 이건 미성년이 종료되는 날이고 이건 성년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시점은 같은 시점이라도 법적인 의미는 달리 부여하는데 꼭 이상한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 정도가 너무 어렵다. 어렵구나. 이게 지금 어려워 미치겠는 거야 지금? 참. 연습 한 번만 할게요. 여기 우리 젊은 분. 매월 며칠생이에요? 연식은 얘기하지 말고. 5월 17일생이야. 몇 시에 태어났어요? 오전 10시? 와, 좋았어. 자, 이분이 2001년생이라고 한번 해봐. 2001년생. 이분은 언제 성년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성년이 돼요? 5월 17일 0시 그냥 이러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더해? 19도 하는 거야. 그럼 2020년 5월 17일 0시죠. 근데 또 이렇게 낼 수도 있다니까. 2020년 5월 16일 어떻게 해요? 24시. 원래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원래는 아닌데 시험에 이렇게 내면 이걸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고.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그만해도 돼요? 다 자신 있죠? 이 대답을 해봐요. 다 자신 있죠? 그럼 누굴 시킬까?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계산하고 역법적 계산, 역법적 계산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라고 얘기했죠.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건 오전 0시부터 계산할 수 있을 때인 거예요. 그리고 연령 계산할 때는 무조건 출생일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알고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2001년 1월 1일 23시 1월 1일 23시에 출생한 자는 언제 성년이 되느냐? 그러면 2020년 1월 1일 0시부터 성년이잖아요. 여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2020년 12월 31일 24시로 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틀린 답으로. 근데 요거는 2019년 12월 31일 24시하고 요거는 같은 시점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내면 요것도 좀 골라낼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야.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기간의 만료점이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암기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공휴일 같은 거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은 공휴일이 들어가지만 기간의 말일은 공휴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 여기서 공휴일은 임시 공휴일도 들어가는데 그 2일로서 만료한다. 그래서 우리 공과금 납부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들어가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줄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래. 임의 규정이니까 기간 계산은 나한테 유리하게 내가 정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민법을 알고 시험에 붙든 안 붙든 관계없이 민법을 공부를 잘하시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저거 뭐 하는 때 보면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되게 꼼꼼해. 막 이러고 그로 인해서 조금 짜증나는 사람은 쪼잔해가지고 그러죠. 갑자기 쪼잔하잖아요. 네. 자, 좋습니다. 소멸시효 요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소멸시효.